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생각보다 좀 시장이 괜찮았어요. 특히나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시장의 숨고르기가 끝나가는 듯 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정적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제 랠리를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남겨드린 게 뭐였죠? 다음 주 시장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러면서도 제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 찜찜했던 부분들은 있었는데 어제 조금 확인이 됐어요. 무엇보다 업종마다 대장들이 움직여줬다. 대장들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랠리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어제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 로봇주 꽤나 좀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합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로봇주가 가기 힘들다고 했어요. 일단 얘네가 큰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10위 안에 들어있지만 기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같은 섹터들에 비해서는 시총이 크지 않은 편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못 갈 때는 로봇주 같은 종목들, AI 관련주 이런 애들이 좀 힘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종합지수가 조금 상승할 기미를 보인다, 이렇게 시그널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실제로 종합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로봇주가 과연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무리였다는 거죠. 무엇보다 제가 두산 로보틱스 여기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잡히고 있다. 이거 더 가봤자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왜 갑자기 밀렸을까요? 과연 알테오젠의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알테오젠은 왜 올랐을까요? 머크 인수? 협상? 이거 모르는 재료였나요? 이전에도 오르지 않았나요? 이런 재료로? 근데 다시 오른 이유 뭘까요? 조정이 끝났으니까 올랐다? 그것도 일부 맞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수급 논리예요. 수급 논리.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적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나요? 시장에 돈이 없죠. 무엇보다 대주주 양도세 이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있는 제한적인 그런 수급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이차전지주가 쉴 때는 이렇게 알테오젠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라던가 LNF라던가 시총 상위주 섹터, 이런 섹터가 힘을 갑자기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셀트리온이나 HLB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알테오진이 그렇게 재미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얘네가 다 같이 땡기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몇 달 전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1개월 전, 2개월 전 이렇게 잡혀있는데, 알테오진의 상승은 돈의 흐름이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에어백을 해주기 때문에 알테오진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또 에코프로랑 알테오진 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 계절 온다. 실제로 지금 바이오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죠. 근데 바이오만 괜찮은 게 아니라 2차전지 지금 숨을 안 쉬고 있지만 좋아질 거다. 그리고 반도체 나쁘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반도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주도 업종 속에서 어제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종합지수랑 연동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종합지수랑 별개로 종합지수가 못 올라갈 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지수랑 연동이 돼서 이렇게 덩치 큰 섹터가 움직여버리면 로봇주 같은 섹터는 쉽게 못 가요. 그래서 그런 거 잡아드린 거고, 유동성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바이오랑 2차전지가 동시에 오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알테오진이 오르다가 LNF까지는 그냥 감안하고 올라갔어요, 같이. 그런데 에코프로까지 뒤늦게 올라와 버리니까는 이제 알테오젠에서 수급이 빠져버리고 에코프로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 알테오젠이 굳이 개별적으로 악재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알테오젠 나쁘지 않고 수급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림은 나지만 아직도 그냥 저희는 남은 목표가, 남은 물량을 목표가까지 12에서 14만원, 여기에서 시그널 뜨나 좀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추세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거 뚫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기서 대응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뭐 털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매매 판단을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제 영상은 꼭 항상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주의 움직임이 오늘 도드라졌습니다. 시총 1인 에코프로 PM이 9%, 에코프로 3%, LNF 16%. 이렇게 2차전지가 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힘쓰기 힘들겠죠. HLB 힘쓰기 힘들겠죠. 알테젠도 잘 가다가 좀 뱉어냈고요. 그나마 HPSP가 야, 그래도 반도체에서 난 아직 살아있어. 반도체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시총 1위니까 이제 코스닥 내에서 그런 IT 쪽에서의 수급 빠짐을 좀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좀 바로 얘기 드렸죠. JIP랑 이거 시총 맞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바로 또 시총을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셀트리온이 조금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뒤에 바로 오를지 아니면은 조금 눌렸다가 같이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르더라도 어쨌든 한번 조정받고 그 다음 가야 되거든요. 요번에 좀 여러분이 알테오젠에서 얘기 드렸던 진짜 천운이 따라주는 그런 매매 타점이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지 셀트리온 그룹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에는 게임주가 괜찮았는데 오후에 절반되면서 수급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게임주도 요 며칠 좀 힘쓴 거 좀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LNF 왜 올랐냐면 일단은 뭐 이렇게 2.5조 정도 대구랑 협약해가지고 대구시랑 협약해서 이제 조금 부지 제공을 대구에서 하고 LNF가 이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대구에 좀 뿌리를 내리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MOU가 체결이 됐다. 요런 걸로 조금 오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제가 장초부터 얘기 드렸어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 여기서 4680 배터리. 요게 이제 사이버 트럭이 들어가는데 테슬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LNF랑 LG 엔솔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LG 엔솔이랑 그리고 LNF 이렇게 LNF가 양재 만들어서 LG 에너솔루션 주고 LG 에너솔루션이 셀 만들어가지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 때문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실린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간단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LNF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좀 플러스권으로 전환해가지고 수익권으로 꽤나 들어왔는데 오늘은 여러분 혹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좀 이게 한 7% 정도 올랐을 때 이미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팔아야 되냐고 아니라고. 팔면 안 된다. 편하게 들고 계시라. 종합지수 안 부러지면 가져가는 거다. 그리고 창고에 맥커리가 잡히고 있다. 이 맥커리에 대해 가지고 뭐 단편적으로 맥커리가 찍힌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랑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른 여타 증권사의 외국계 자금이 흘러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맥커리에서 다 받아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JP 모간 여러분이 아시는 메릴 린치, 뭐 CS 이런 애들이랑 맥커리랑 좀 결이 다릅니다. 맥커리는 진짜로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이 증권사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의 수급은 정말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외국계나 기관들이 던져대는 거 처음에 한 5%에서 7% 던져대는 거 맥커리가 다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맥커리가 갑자기 슈팅 때렸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다른 증권사 쪽, 다른 외국계나 기관계 자금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이런 현상 보면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재료 소멸이 뭐니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맥커리는 잔바리가 아니다. 이게 좀 낮쯤에 11시쯤에 50억 정도 잡아주고 있는데 마감까지 보면은 뭐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한 200억 넘게 들어왔거든요. 200억 넘게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면 좀 작은 규모로 들어온 게 아니라서 종합지수랑 같이 동행할 거다. 근데 제가 종합지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나요? 저는 종합지수 현재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LNF 어떠냐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나빠질 것 같거든요. 이제 충분히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한번 슈팅 내고 그 다음에 찡하게 누르고 그 다음 죽은 짓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나름대로 좀 여러분 괴롭혔거든요. 가격으로 괴롭히고 기간으로 괴롭히고. 그럼 이번에 슈팅 나올 때 아마 조금만 흔들어도 털리는 개인들 상당히 많을 것이다. 지금도 이미 여기보다도 낮은 위치인데도 우리 베타제 분들도 이거 털리려고 했거든요. 분명히 오늘. 근데 제가 절대 안 털리게 좀 관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한 방으로 끝날 거 아니고 앞으로 지금 가격 올까? 앞으로 LNF가 지금 가격 올까? 그거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미국에서 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앞으로 LNF 이런 가격 올까? 그렇다면 엄청나게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 거겠죠. LNF 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를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제가 검색 키워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이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영국, 프랑스 이쪽 다녀오셨잖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 우리 결국 못했죠. 일단 제가 이렇게 투는 놓는 거는 요거 좀 처리해달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요거를 이제 포기하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타랠리 재앙적이다. 키움증권에서도 그렇고 IBK에서도 그렇고 증권가에서도 산타랠리 가능성이 좀 적다. 왜냐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1월에 주목하자.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12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주주 양도세를 빨리 해결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은 증액을 안 해주면은 결국에 12월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 뭐 이체전지랑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쉬면서 그 다음 바이오가 올라가고 또 쉬면서 반도체가 올라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위에서 기다리는 현상 이런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쉬는 구간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체전지 올라 그러면은 갑자기 바이오가 올라옵니다. 그럼 이체전지가 빠져버려. 그리고 바이오가 올라왔다가 또 빠지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거긴 거예요. 제자리로 자꾸 돌아오는 현상 이렇게 그러면서 로봇주 한번 오르고 게임주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여러분이 재미가 없고 계속 윗꼬리만 달리는 거죠. 이런 게 계속 12월에도 지속될 수가 있어요. 대주주 양도세가 해결이 안 되면. 근데 대주주 양도세가 해결이 되면 올라가고 기다려. 다음 업종 올라가고 기다려. 또 다음 업종 올라가고 기다려. 그 다음에 다시 또 얘가 여기서 또 출발해. 또 출발해. 또 출발해. 이런 식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원래요. 이렇게 순환매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좀 가두리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유동성을 풀어줘야지 시장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글로벌 증시랑 좀 괴리감 있는 우리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정합판을 한번 오늘 볼 텐데요.
오늘 주요할 부분은 여기죠. 시총 상위주. LNF가 처음에 한 13% 이때까지는 에코프로도 안 움직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한번 슈팅 팍 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도 슬슬 따라오더라고요. 한번 VI 걸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흐름을 보였고 포스코 퓨처링까지 양극재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좀 좋은 시세 만들었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정말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차피 양극재 종목이라서가 아니라 얘네가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를 한번 땡겨 놓고 그 다음에 후발주도 이렇게 올라온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냥 그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얘네가 좀 어느 정도 이게 슈팅을 낸 다음에 쉬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주인공이 2차전 섹터가 새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장비주도 꽤나 좀 움직임이 깜짝깜짝 거려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그 이하의 좀 관련주들은 안 움직였고 오히려 원통형 4680 배터리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거 요쪽은 좀 쉬었거든요. 이런 거 조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나?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알테오진 좀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까지 또 빠졌고 셀티는 쉴 자리라고 했었죠. 그리고 HLB도 뭐 덩달아 좀 쉬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루니 그리고 뷰노 JK 얘네가 지금 그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뷰노 같은 경우가 루닛이랑 JK가 쉬었을 때도 올랐거든요. 근데 얘가 그래서 먼저 빠지는 거고 루닛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1일에 무상증자 물량까지 올라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이거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좀 물량 추례가 나올 거예요. 이날 기점으로 한번 쭉 당겼다가 뒤지든 그냥 무상증자 물량 상장하자마자 뒤지든 아니면 장중에 제가 보는 거는 가장 유력한 거 12월 1일 금요일 날 루닛이 한번 아침에 바바바바 올랐다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내리는 거 이렇게 그런 흐름 나올 거 상당히 유력하기 때문에 AI 헬스케어 이쪽 특히 진단 쪽 이쪽은 여러분이 아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물량 털이 좀 조심하시라. 그래서 뷰노나 JK도 오늘 뷰노가 먼저 좀 물량 털이가 시작이 됐고 JK도 이렇게 오늘까지 좀 힘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상으로 좀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있고 그리고 AI 이쪽 좀 강세를 보였고 로봇주가 오늘까지도 초강세 보이다가 밀렸습니다. 결국 두산 로버가 오늘까지는 상승세 보였는데 제가 차트로 이따가 찍어드리겠지만은 각종 시그널이 다 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올라간 거 상당히 오바스러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나쁘지 않습니다. HPSP 상징적으로 올려놨지만 어제는 HBM, 지난주에는 팹리스, 디자이너스 이렇게 좀 상승을 나타냈잖아요. 그죠? 월요일이랑.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팹리스가 좀 힘을 썼어요. 디자이너스가. 근데 얘네도 결국에는요. 이게 지금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비메모리 쪽은 요쪽은. 결국에는 얘네도 진짜 종합지수가 올라가면은 약간 테마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는 얘네가 견인을 하는 게 맞아요. 이쪽이랑 해가지고 뭐 그나마 보면 DDR5랑 오사트 이쪽까지는 괜찮은데 파운드리, 지나이너스, 팹리스, HB 얘네는 조금 종합지수 올라갈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주요한 종목들 특히 어제도 업종 대장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테마성이 있는 섹터는 좀 힘쓰기가 어려웠다. 특히 비만침이 이쪽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오 내에서도 얘네도 약간 테마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HBM이나 뭐 비메모리 이쪽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만침에. 그리고 AI 헬스케어 이런 애들도 심지어 이쪽은 조금 테마가 흐려지고 제가 전통적인 뭐 플랫폼, 항암, 면역세포, 폐질환 치료제 아니면 차라리 줄기세포 아니면 상위태약 이쪽으로 본 게 맞다. 바이오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전각방 보면서 정리를 해봐 드렸습니다. 오늘 바이오도 뭐 그냥 쉴 자리에서 쉬는 친구들이에요. HLB도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시장 골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눌림목 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알테오진이 빠지니까 레오켄도 당연히 같이 눌리겠죠. 대장이 눌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건 알테오진이 무너지네 만에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친구와 그리고 에코프로 이 친구 간에 수급이 좀 약간 교환이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가 되면 오늘도 알테오진이 빠지더라도 저렇게 세게 눌리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LF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맥쿼리 얘기를 드렸는데 얘가 영국계 자금이에요. 영국계. 그래서 얘네가 들어오는 거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LNF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 얘네가 로스볼트 이게 북유럽 쪽이거든요. 북유럽 쪽이 얘네 수주를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규모가 아마 미니멈으로 4조 규모일 겁니다. 얘네가 원래 테슬라 원투리온인데 테슬라에서 이제 노스볼트로 그 고객사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에코프로를 안 건드리고 LNF를 지금 우리 베타제가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LNF가 지금 부족한 게 자금력이랑 그리고 대주주 지분.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낮다 보니까 유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그 사업 확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뜨겁지만은 전구체 사업 이런 걸 직접적으로 못 합니다. LNF가. 그래가지고 뭐 했죠? LS 기업. 얘네가 LG 계열이다 보니까 LS랑 협약해가지고 전구체랑 뭐 리튬이랑 이런 거는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LNF가.
뭐 이녹스 이쪽이나 해가지고 뭐 리튬이온 이런 것도 지금 다 좀 파고 있는 것 같은데 LNF 같은 경우. 그래서 사업 다각화하고 우리는 양극재 특화를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 그 상태에서 오늘 대구시한테 이제 협약해가지고 MOU 맺은 다음에 부지도 조금 부지 구입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얘네가 캐파 확장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최소화해가지고 약간 알뜰하고 살뜰하게 조금 사업 확장을 하고 잘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사가 이제 증대될 거라서 얘네도 캐파를 증설하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LNF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영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노스볼트에 대한 수주 대기 물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쉽게 안 나갑니다. 막 1년이고 2년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증권사마다 외국계마다도 특성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HSBC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애들. 한국 야쿠르트 막 골드만 이런 애들 별로입니다, 여러분. 골드만은 나중에 들어오면 공매도나 치고 있지.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지금 받쳐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기간이랑 외국인이 이게 아까 제가 플러스 120억까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이게 지금 한 100억 정도인데 프로그램 120억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매도가 막 나오는데 그때 맥쿼리 물량이 막 늘어났었어요. 매수세가 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관 외국인이 LNF 던지는 거를 맥쿼리가 다 받아줬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기관 외국인이 붙어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또 나가기는 했는데 단기 차익 하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쿼리가 끝까지 좀 물량 잡아줬고 요걸 보면은 5억이야, 1억이야, 5천이야 이렇게 좀 금액이 큰 단위는 매수세가 훨씬 강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좀 매도세가 좀 강했고 메이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오늘의 하주였습니다. LNF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맥커리랑 이거랑 비교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증권사 참고를. 그래가지고 LNF가 지금 한 방짜리가 아닌 것 같구나. 지금 약간 한번 시세 좀 낼 수 있겠다. 다만 오늘 하루 안에는 조금 오버했다. 제가 사실은 이거 16만 6천 원에 우리 베타저 분들한테 오늘 장중에는 좀 고점이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털리실까봐 60일선도 걸려있고 블루라인도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 내일 하루 이렇게 윗꼬리를 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렇게 달 수 있는데 이렇게 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을 보니까 아마 윗꼬리 살짝 요만큼 달고 이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 그러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무난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좀 너무 빨리 이거 분석을 좀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빨리 해드리면 안 되는데 좋은 자리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 잡혔죠. 보라색 시그널, 노란 시그널. 그러니까 여기 이상 가는 건 무리였던 거예요. 여기면 됐지. 여기면 됐지. 노란보라 다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냥 박스권 만들고 쉰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래서 아마 요거 분봉상도 이격도 수렴을 조금 할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LNF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로봇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어제예요. 어제 제가 콘텐츠 만들면서 11월 28일 요때 이제 남겨드린 얘기인데 로봇주가 좀 고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얘기를 드렸어요. 로봇주 조금 지양하시라, 조심하시라.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중 고점 찍을 가능성이 높아서 경계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한다. 각종 시그널이 월요일에 두산 로봇에 찍혔다. 오늘 정도 힘씁니까? 어제죠. 화요일 정도 힘쓰면 이후에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구간으로 들어간다. 딱 그 위치입니다, 지금요. 여기서 물론 뭐 오늘 하루 늘렸다고 제가 죽겠습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투자 관점이 아니라는 거. 노랑보락 이렇게 찍혔으면은 이거 그때 에코프로는 무시하고 갔거든요. 근데 과연 두산로버가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특히나 뉴스 같은 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요. 어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거 어제 방송 드리는데 이거 뉴스 보면서 제가 여러분 갑자기 로봇주에 대해서 호재 뉴스 추천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비슷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대장을 갈아탔다 이렇게 좀 잡아들었고 연말 연초까지 로봇주 관심 내년 초까지 강세 그러더니 오늘 오르다가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아마 이런 뉴스 봤으면은 로봇주 좀 접근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저도 로봇주를 봤어요 뭘 봤냐면 큐렉스 이거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좀 분석까지 잠깐 해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밸류는 얼마고 26년 거 밸류 끌어오면 몇 배가 되고 현재는 뭐 50배 정도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금 먹을 룸이 없는 것 같다. 좀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편입할 예정이다. 곤란은 났다. 그런데 가격을 줘야 들어갈 거다. 그래서 오늘도 좀 저한테 여쭤보신 분들 있었거든요. 뭐 큐렉스 날아가고 있네요. 막 이랬는데 제 투자 관점에 안 맞으면 저는 안 합니다. 비싸잖아요. 일단 물려도 살 구간에 해야지. 물론 뭐 얘는 조금 괜찮긴 한데 아무튼 로봇 전담 뭐 이런 것 좀 괜찮긴 합니다. 어제 네이버 오른 게 조금 오바스럽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업종 때문에 조금 지양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좀 한번 얘기 드려봤고요. 이거 보면은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바이오건 얘기요. 바이오가 먼저 이렇게 지난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반도체는 쉬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2차 전지는 횡보했네요. 그리고 IT가 강세를 이렇게 보였죠. IT가 지난 며칠 동안. 그랬는데 바이오는 빠졌어요. 바이오는 빠졌죠.
그리고 2차 전지가 대장주가 가끔 꿀꿀꿀 거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2차 전지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대장주가 움직였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종합지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랠리가 나온다면은 일단 시총 상위주인 2차 전지가 움직일 거예요. 뭐 시총 상위 2차 전지 뻔하잖아요. 에코프로, LNF,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막 이런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이 실제로 오늘 움직인 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얘네가 같다고 여러분이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종합지수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서 얘네가 시장 자체를 땡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업종도 땡겨집니다. 결국에는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2차전지 다 안 좋나요? 그거 아니에요. 잠깐 수급이 빠질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 놓으면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가 굳이 따지면은 얘네가 땡겨놓으면 그 다음에 바이오도 땡겨지고 다 땡겨집니다. 2차전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장주가 좀 땡겨지는 게 중요한데 오늘 그런 흐름이 조금 잘 나와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싶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브리핑인데요.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어요. FOMC에서 블랙아웃을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제 우리의 월러 이사님께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이분 또 매파였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계속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좀 빠지다가 땡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미국 시장도 한 번 더 진짜 신고가 만들러 갈라나? 24년 신고가가 5% 남았거든요. 이거 뚫으러 갈 가능성이 있겠다. 산타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그 미국 시장에 이런 발언 나오기 전에 조금 강하게 얘기를 드려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메스터누님이에요. 메스터누님. 슈퍼 매파죠. 항상 금리나 제로 금리 때도 경기가 죽든 말든 금리 인상 해야 된다는 분.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호만 이사입니다. 보호만 이사, 보호만 누님인데 이분은 아직도 보호만 누님께서는 아직도 금리 인상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은 이 보호만 이사는 매 2마리. 그리고 우리 메스터 누님은 매 한 5마리짜리입니다. 그리고 원래 파월은 중도 매파예요. 매 한 마리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러라는 이사님은 한 매 2마리에서 3마리 정도 요 사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대로인데 이분의 스트레스가 바뀐 거. 이분은 지금 입김이 세거든요. 요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매파 연준 위원들도 조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거 경기 지표를 좀 보면서 인플레가 특히 지금 잘 잡혀가고 둔화가 잘 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또 이제 야간 선물에서는 반도체가 씌워가가지고 코스피가 좀 쉴 것 같았는데 제가 그전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시장이 좀 강세로 시작하겠지만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월요일날. 그리고 어제는요. 어제는 우리 시장이 뭐 빠지든 뭐하든 그래도 좀 기대하는 좋은 시세를 좀 기대해보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2차전지 강세를 이끌어낼지 어제 테슬라가 5% 정도 사이버 트럭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오를지 당연히 2차전지가 강세를 만든다면은 종합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야기 드린 거고 업종과 순환매,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어제 로봇까지 업종별 시세 돌아가는 모습 이렇게. 그리고 쉬고 있는 섹터가 있으면 접근을 하고 시세가 강하게 난다면 회전율을 올리는 전략을 우선은 구사해야 된다. 우선은 이라는 말의 내재는 뭐냐면요. 대주주 양도세가 언제 뚫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뚫리면 적절히 오버슈팅 나온 종목들은 조금 차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LNF 같은 경우는 일단 내일까지도 수급이나 이런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오늘 오히려 LNF 때문에 좀 땡겨지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요거 조금 옮겨가지고 후발주나 아니면은 쉬고 있는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런 거 봐야 되나? 이런 구간들을 이제 또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위에 제가 어제 잡아드린 걸 보면은 보통 바이오랑 반도체랑 한 1, 2, 3거래. 반도체도 1, 2, 3거래. 요 정도 3거래일씩 정도 약간 힘을 썼거든요. 근데 2차전지가 어제 나름 좀 힘을 쓰긴 했지만 어제 카운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는 안 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1일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2차전지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 요걸 조금 짚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도 굳이 종목 이동을 시킨다면 금요일 정도에 좀 차익해가지고 바이오나 반도체 이쪽으로 좀 뿌려놓으면 좀 더 키높이상으로 이 순환매 장에서 좀 지루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아침 브리핑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매크로 지표가 드디어 와 1288원 좀 감동이었거든요. 이렇게 마감했을 때 달러 인덱스도 102포인트 아래로 빠졌고요. 이런 거 자체가 엄청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채권 수익률도 4.2%까지 빠져주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우리 증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가지고 사실 제가 어제 그 미 시장이 좀 숨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 가지고 우리 시장 제가 강세, 추세 저항을 만나는 구간이거든요 또. 그래서 랠리에 대해 강하게 이야기 드린 게 조금 부담스러웠었어요. 근데 그 부담스러운 거를 이 매크로 지표가 제가 보는 시각과 의견에 좀 힘을 실어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장 전에도 제가 좀 강하게 오늘 시장을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펙 플러스 웨이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산유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힘이 빠지는 거는 미국이 이제 최대 산유국이거든요. 사우디나 뭐 이렇게 오펙보다 미국이 더 지금 원유 추출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산유국의 지위가 조금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너무 크게 의식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FOMC 전에 파워르징의 마지막 연설이 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즈 UBS라던가 골드만이라던가 아니 모건 스탠리라던가 다 글로벌 IB들이 이제 S&P 2024년 전망을 4,500p, 4,800p, 이제는 5,200p 전망까지 났거든요. 점점점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또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보유한 종목이 6만 원의 단가인데 지금 한 5만 원이에요. 근데 목표가가 5만 원이래. 내 종목이 한 4만 8천까지 내렸어. 근데 이거 6만 원 금방 갑니다. 여러분 평단가까지. 그럼 이제 목표가는 다시 자연스럽게 7만 원까지 막 올려요. 증권사에서. 증권사는 시세에 따라서 종목이 내려면 그만큼 목표가 내리고요. 종목이 올라면 그것 따라서 목표가 올립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커버하는 게.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라. 좀 그거에 심리 휘둘리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순환매의 장이 이어져가지고 여러분 어질어질 하실 겁니다. 오늘도 어질어질 하셨겠죠? 그런데 쫓아가는 매매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비메모리 올라가는데 쫓았으면 오늘 재미 봤을까요? 이미 물렸죠. 그리고 로봇주 어제 오늘 올라가는데 따라 붙었으면 재미없죠. 지금은 주도 업종 속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 안 움직일 것 같은 종목들 사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 제일 못하는데 지금 기다려야 되는 장이에요. 그거 못하면 이제 이것 줬다 저것 줬다 올라가는 거 잠깐 빨간불 봤다가 그 다음 바로 물리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댓글인데 아침에 흔들기가 진하게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수급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돈의 힘으로 좀 한번 흔들기 나왔거든요. 흔들고 뺐고 흔들고 뺐고 특별한 종목보다는 코스닥에서 바스켓으로 물량 좀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이. 제가 어떤 종목이 좀 세게 튀나 봤는데 2차 전지가 튀기 전에는 그냥 던지는 물량,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그냥 바스켓으로 프로그램으로 받아내는 그런 걸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종합지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좀 더 밀린다? 폭락한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크로 본다고 하면은 쫄구가 아니니까 편하게 시장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자 그리고 이렇게 어제 그 엔비디아가 조금 쉬었거든요. 중국 제대안을 만회하면서. 그리고 마이크론도 쉬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반도체가 올라간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비메모리 관련주 막 튀더라고요. 이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결국 끝까지 꼬셔가지고 넘기는 것 좀 보였고, 이제 두산 로봇도 이미 올만큼 왔다고 이야기 드렸다. 그 AI 바이오 루니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무중물량 상장까지는 가격 유지하는 것 같다. 이거 무중물량 상장하면은 한번 쏘고서 그다음 내려온 다음에 물량 질질질 여러 번 던질 겁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라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 전에 수급을 보면은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굉장히 많이 흔들었거든요. 지금 이건 사실 근데 파생으로 봐도 정확해가지고 외국인이 아침에 툭 팔았다가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땡기죠. 개인 붙죠. 근데 계속 팝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 수급 매도가 한 2,500원 나와요. 근데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 났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종합지수는 올랐다. 그런데 상승 종목은 적다. 어제도 있죠. 어제는 한 600개 올랐나요? 그리고 900개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종합지수는 올라가지만 상승 종목은 적고 하락 종목이 많다. 이건 뭐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는 좀 재미가 없을 것이다. 한 두세 명만 재밌고 오늘은 7, 8명은 또 손가락 반. 그냥 재미없는 시장 열린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좀 강세 보이죠. 당연히 근데 시총 상위주가 먼저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그냥 관망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합이지만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건 시총 상위주가 조금 힘을 썼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락 종목이 많았구나.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파생 시장 수급이 조금 오늘 시장을 좌지우지했는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5천억을 넘게 던지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야 돈의 힘으로 그냥 시장을 개작살 내는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조금 수렴하더니 땡겨버리면서 시장을 원래 상태로 복귀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팔았다가 비차 이후로 쭉 땡겨버렸다. 이게 결국에는 야 흔들었다, 야 죽을 것 같지 그래놓고 땡기고, 야 그 다음에 안 가, 또 개인들 붙으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심리전을 좀 여러분한테 걸어놓은 거다.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여러분 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흔들흔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너무 좀 녹아나거나 속으면 안 되신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 좋은 종목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상태 좋죠. 특히 달러 인덱스가 102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 의미가 매우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도 좋고요. 유가 76불 걱정할 거 없죠. 채권 수익률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지금 오늘은 빠지는데 이게 상당히 또 최근에 들어선 좀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구리 가격까지 경기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구리까지 좀 올라와 준 상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매크로 지표 뭐 픽스도 13이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진도 한번 구경을 해봐야겠죠. 구경을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와 여기서도 아침에 쭉 치고 내려왔다가 또 땡겼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못했으면 재미가 없어지는 건데 돌파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요 흐름이 여기 고점을 못 뚫고 전고점을 못 뚫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이거 좀 털인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기어이 한번 끝까지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땡겼거든요. 흔들면서 계속 흔들면서 이 물량 뺏었어요. 개인들 거. 그래가지고 저는 알테오젠은 좀 비관적으로 볼 시선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어쨌든 2차전지가 올라오면서 수급을 좀 뱉는 현상, 즉 제한된 유동성 속에서 수급을 좀 뱉어내는 모습을 보인 거다.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이 신고가만 한번 뚫어준다면 물론 여기까지 안착을 해줬으면 더 목표가에 좀 간단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좀 흔들기 이렇게 뭐 눌림목이나 아니면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한번 콩 나오고 그다음 갈 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자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세력형들 마음이라서. 근데 뭐 수급이 언제 짱짱해가지고 바이오도 어쨌든 종합지수 연동한다고 하면 알테오젠, 셀트리온, HL 막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으니까 운 좋게 보시고. 그리고 이거 어제 뭐 오르니까 벌써 하루 올랐다고 무슨 뭐 셀트리온이 안 빠져서 걱정이네요 뭐네 막 하시는데 아 이게 지금 21선을 보통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이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61선이랑 이격도가 좀 안 벌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죠? 최초로 200일선을 뚫고 200일선을 지지를 받는 게 여기서밖에 없어요. 그럼 최소한 한 번 내려올 가능성 요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지지받고 간다? 그건 너무 약간 트렌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200일선 수렴하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걷다가 가는 그림 이런 걸 조금 기대해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제 시나리오의 하나니까 여기서 뭐 바로 갈 수도 있어가지고 바로 가면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원하는 매수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 좀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전략을 잠깐 수정을 한다고 하면은 대주주 양도세가 이게 된다는 가정 하에 제가 12월에 매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1월 12일에 상장하거든요. 12월 28일에 얘가 이제 정지가 되고 1월 12일 열리는데 저는 1월 12일에 열리면 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왜냐면은 1월 2일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1월 11일까지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만약 대주정도세가 완화가 안 되면은 이거 수급이 좀 이때 강하게 붙을 거거든요. 이때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좀 연초에 강한 시세 만들어낼 텐데 이거를 12월 28일에 셀트리온에 묶어버리면은 열흘 동안 이제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여기서 연초에 좀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셀트리온 붙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대응. 이건 좀 제가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드린 건데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다른 종목들 얘기 드릴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나쁘지 않죠. 200이선을 다 뚫어가지고 이런 거 자체가 종합지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거고 다만 코스닥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이 구간을 가려면 여기는 최소한 일단 올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거 올리려면 그래도 3%는 빡세게 올라줘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별개로 여기 한번 올려놓고 그 다음에 뭐 지지가 붙던지 더 가든지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이렇게 간격 벌려놓고 이거는 조금 좀 좋지 않은 마인드를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여기서도 반도체는 올라가도 여기 저항 걸린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윗골이 딱 걸릴 자리 걸렸잖아요. 걸릴 자리 딱 걸리고 그다음에 좀 쉬어줘야지. 아직은 뭐 이렇게 가는 것 좀 아닌 것 같아요. 내년 돼야 될 것 같고 반도체도 그냥 이렇게 쉬는 거 요거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거 돌파해서 간다?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돌파할 돈으로 세력이 차라리 요거 바이오를 이 추세에 좀 넣을 것 같아요. 박스권에. 여기서 한번 걸렸는데 요거 바이오도 한번 뚫는 거 기대해 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2차 전지가 땡겼으니까 종합지수는 올라가고 대학 바이오 업종 내려오고 반도체도 윗골이 달고 이렇게 빠지는 물량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였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항 추세대에서 저항 만난 구간 오늘도 저항이 끝에 있고 다 아주 좋은 거는 200일선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 한번 뚫어 제끼는지 요거 한번 지켜보고 싶네요.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마인드여가지고 다만 이제 이게 계속 걸려요. 이게 지금 아직도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정도면은 차라리 종합지수가 한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만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받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가든지 다시 아니면은 그냥 쑥 봤다가 그 다음에 가든지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 콕 누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우리 시장에 뭐 심지어 눌림을 주든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시세 뱉어냈다가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우리 시장에. 괜히 또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래서 그거까지 잡아드리면서 제가 영상을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서둘러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뭐 좋은 시장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퍼럭퍼럭 좀 하잖아요. 로봇주도 이렇게 음목 빠지고 원전주도 조금 가려다가 그냥 눌려버렸고, 그리고 뭐 요즘에 최근에 실적주 이런 것도 좀 힘이 없고, 그리고 소부장 계속 힘이 없었죠. 별로 그냥 뱉어내기만 하고, 그리고 그나마 비메모리 조금 힘썼는데 그나마 셌던 이 에이징랜드 이런 애들도 얘는 TSC MC 발인데 이런 거 조금 아무래도 어제 조금 힘이 못 쓰다 보니까 좀 빠진 흐름이고, 오늘 역시 그냥 2차전지가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했구나. 그리고 바이오 일부 강했다 이렇게 AI 쪽. 그 이외에는 그냥 뭐 오늘 다 뱉어내는 흐름 이렇게.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 이거 조금 빠졌는데 이거 걱정할 거 없죠? H161 요거 일상 결과가 좀 상당히 좋아가지고 갭이 떠서 시작한데 제로 소멸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메인이 이게 아니라 가지고 메인은 중국 관련해서 내년에 좀 나올 게 있어서 이거 그냥 흔들기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지온 이런 애도 자리 잘 잡고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소형주 중에서도 상한가 말았다가 좀 밀리는 종목도 이런 거 종종 나타났고, 얘도 최근에 시세 좋았는데 좀 눌리는 흐름. 강스텐바이 이런 거 좀 약간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이상한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주주분들 계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색깔의 느낌의 종목들이 좀 최근에 시세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헬릭스미스 이런 거 당연히 돈 뱉어내야죠. 이오플로는 제가 이거 한가 맞을 때도 이거 안 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누가 들고 계시진 않겠죠. 그리고 신라젠이 상한가까지 말아봤는데 이것도 별 재료도 아닌데 신장암 관련해가지고 별 재료도 아닌데 이렇게 좀 땡기는 그런 흐름까지도 보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바이오 업종에서도 진짜 가래들은 조금 이빨을 숨기고 있고 그냥 좀 여러분 꼬시게 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시총 상위주가 이제 슬슬 가는 흐름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요런 시총 상위주는 좀 괜찮은데 바이오 업종에서 여러분 꼬드기게 하는 거 이거 좀 조심하시라. 올라간다고 좋은 종목이 아니다. 시장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하락 종목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계좌가 막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체감하기에 나아지진 않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종목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포함해서 다 키높이 맞추러 잘 올라와 줄 겁니다. 정말 못 갈 종목 아니면은 잘 올려줄 거예요. 시장이 그런 준비를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들도 잘 털어져 나가고 있어요. 나갈 사람들 잘 나가고, 또 쫓아가는 매매에서 물릴 사람들 잘 물려라. 우리는 그냥 안 움직이더라도 추후에 꼭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거에 좀 길목 지키기를 잘 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윗골이 다는 거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립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